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은 지금 보슬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전국의 전역에 이렇게 비가 좀 내려서 메마른 대지에 가뭄을 좀 해가라는 그런 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시작을 해봅니다. 우리 부동산 고민 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인기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 팍스 경제 TV에서 저희 부동산 상담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애절하게 많고 짧은 1시간 하기에 너무 안타까운 걸 보시고 또 이렇게 2시간으로 편성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청자님들에게는 더 많은 또 고민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저는 그동안 수요일에 여러분의 고민 상담을 하다가 이제는 월요일을 좀 자신 있게 열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 부동산 고민 상담했던 전문가 그룹이 그대로 있고요. 좀 더 충원이 더 실력 있는 분들이 충원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정말 재미있고 유익하고 정말 도움이 되는 상담의 시간이 되리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상담 시간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열심히 부지런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언제나 고민 있으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바로 나가고 있는 전화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차윤환 대표의 바로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 들어볼 텐데요. 자, 오늘은 어떤 강의로 좀 문을 활짝 열어볼까요, 대표님? 네, 과거를 살펴보면 현재 시간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갈 건지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모든 투자, 부동산을 떠나서 모든 투자는 1년 후 또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볼 줄 아는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은 어렵더라도 미래를 잘 설계할 수 있다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쉬운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마음을 좀 뻥하게 좀 뚫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부동산 투자 옛날 생각하고 팔지 말고 싼 물건에 투자하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투자를 하는 것은 기다렸다가 또 좋은 물건 사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마구마구 갖고 있으면 부동산 가격 떨어져 난리가 날 것 같죠. 불안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것들은 가까이만 해도 10년, 15년 내에 보더라도 충분히 이런 날들은 많았다. 그래서 과거를 한번 그래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참 부동산 잘 나가고 경기 잘 나가다가 97년 IMF를 만났습니다. IMF는 국가가 부도나가지고 다 그냥 끝나는 줄 알았죠. 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부동산들을 모두 내다 팔았습니다. 이제 세상이 끝이구나. 그래서 폭락이 됐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한 3, 4년 지나면서 폭락됐으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싸지 하고 그냥 사뒀어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런데 사둔 사람들이 그냥 몇 배씩 오른 시기가 바로 와버렸죠. 그래서 팔고 간 사람들만 원통하고 굉장히 가난하게 돼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언론 그리고 지표 이런 것만 가지고 무조건 보는데 궁극적으로 우리의 미래가 화폐 가치가 어떻게 가는지를 알았더라면 아마 안 팔았을 겁니다. 2001년도로 가볼까요? 2001년도는 강북, 강남 관계없이 가격이 비슷했어요. 강북의 새 아파트도 한 3억, 3억 5천이면 샀고 강남도 그 5천, 1억 보태면 다 살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팔고 그냥 전세 살거나 그냥 팔고 나서 아무것도 행위를 하지 않고 임대 아파트를 살거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3억짜리가 2006년, 7년에 3억짜리가 보여 10억, 15억까지 가죠. 강북 같은 경우에는 3억짜리가 7, 8억까지 올라치게 됩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또 부동산을 좀 잡고 조정을 하고자 또 다시 2005년도부터 또 831 조치를 하면서부터 부동산을 규제를 하게 되죠. 규제가 중도에 규제가 있으면서 또 미국발 리먼 사태가 또 있었습니다. 이때도 폭락이 일어났죠. 많이 팔아 제꼈습니다. 그런데 요때를 잊어버린 이 IMF 끝나고
이 한번 경험했던 분들은 이때는 안 당하겠다 해서 가지고 갔죠, 나름. 그러다가 미국발 리먼브러스 사태가 터지면서 그 이후로 규제, 부동산 규제가 엄격했습니다. 또 2009년에 DTI 규제를 했어요. 그것도 이미 1차적으로 서울은 했었는데 2차적으로 경인 지역도 돈의 자금줄을 막으려고 DTI 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무너졌죠. 그러면서도 더 무너뜨리려고 2010년 DTI 규제에 요걸 또 확대를 합니다. 어디까지? 제2금융권까지 돈을 완전하게 잡아가죠. 이때 당시에 이자가 무려 8%, 그리고 뭐 저축은행에서 쓸 때는요 연 이자를 12%까지 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서로 대출을 받으려고 많이 했죠. 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내가 부동산 살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이때 다시 또 폭락을 갑니다. 오히려 서울을 꽉 잡아놓으니까 풍선이 돼가지고 지방은 오히려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09년 10월부터 가격이 오르더니 급기야는 이 서울의 돈을 완전히 잡으니까 2010년 3월부터는 이제 5대 광역시가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죠. 1,500 투자해가지고 막 1억 5천 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2억 또는 3억 가지고 지방 가서 아파트 10채씩 사신 분들도 많았었죠. 굉장히 많이 지방이 오른 때였죠. 그러면서 가격이 계속 오르고 2015년 되면서 지방의 오름세는 끝났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지방에 있는 이 아파트들이 좀 정리가 되고 하면서 서울로 다시 입성하게 되죠, 돈이. 그래서 2017년, 18년까지 요 폭락했던 2012년과 2013년에 바닥을 찍으면서 다시 또 가격이 올라서 15억 하는 것들이 10억, 8억 하는 것들이 뭐 6억 내려갔다면 다시 또 15억 내려갔던 것들은 뭐 33평형 기준으로 뭐 20억, 뭐 18억, 19억. 그 다음에 뭐 강북도 이제는 뭐 13억이죠. 11억, 13억이 기본인 가격이 돼버렸습니다. 이걸 또 잡으려고 해서 지금 현재 17년에 파리 조치, 그리고 18년에 9.13 조치를 해서 지금 현재 금융권과 부동산 규제를 꽉 잡아뒀습니다. 과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다 이 기간 동안 또 팔고 가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견딜 수 있으면 견뎌라. 그리고 견딘다. 그리고 팔지 않고 잘만 견딜 수 있게 지나간다면 이거 이렇게 잡아놓으면요,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경제라는 게 바퀴가 이렇게 큰 바퀴가 있는데, 물론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일어나는 제조, 생산, IT도 있겠지만, 또 여기에는 자영업이라는 세계도 있습니다. 조그마한 김밥집에서 식당, 그리고 학원 살아가면서 많이 있죠. 또 요 사이에서 먹고 살아가는 또 은행, 그리고 여기에 또 뭐 공무원들 세금 받아서 해야 되죠. 공무원.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은 제2 파생 상품 같은 거 살아가는 또 뭐 증권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부동산도 하나의 경제 바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바퀴는 종합 예술가 같은 거죠. 부동산이 살아나고 경기가 좀 건축 경기가 일어나면 이삿짐 센터에서부터 다 먹고 살죠. 그런데 이걸 지금 현재 박살을 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요건 빠지니까 바퀴가 요거만해지겠죠. 이제 세계로만 돌아가야 되니까. 이거 당연히 경제지표 나빠지고 어려워집니다. 이거 잡을 수 없어요, 끝까지.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팔지 말고 혹시 싼 물건 어렵게 가지고 뭐 나가야 될 물건 있으면 싼 물건들 사시고 무서워서 팔고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거 하나씩 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2번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잘 파는 사람이 안 나타나요. 이제는 버티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요거 잘 몰랐던 분들, 대출 막 받아가 대출도 안 나오니까 무서워서 팔고 가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싼 물건 사셔요.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서민들만 어려워요. 이제 서민들만 버티지 못하고 대출 안 해주니까 또 팔고 나가죠.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이 또 싸게 사드리겠죠. 어떻게 사드리냐고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정부가 또 기회를 하나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긍정의 힘이 좋습니다. 왜 그렇죠? 화폐 가치. 요즘 뭐 오죽하면은 지금 현재 1불당 우리 달러 1불당 120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1200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1190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0이 3개짜리나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 화폐 개혁이라고 하면 화폐 개혁은 안 한답니다. 그거 믿지도 마십시오. 그거 뭐 그 일본이 좀 종이 색깔 바꿨다고 그러는데 뭐 요즘 루머도 많고 정부가 안 한다고 하니까 안 해도 상관없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엄청 올랐죠. 인건비가 한 29% 올랐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김밥값 이제 안 올리면은 장사가 되겠어요? 장사를 요즘은요 자영업자들이 3천만 원, 4천만 원 월 벌어가지고요 적자예요. 왜? 인건비가 너무 높고 재료비가 높아져가지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화폐 가치가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 0%랍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하는 거지 서민국까지 한다면 우스울 일이죠. 지금 현재 벌써 버스값도 올랐죠. 이제 공공기관 올라야죠. 이게 인건비가 29% 정말 많이 2년 동안 29%면은요 화폐 가치가 그만큼 하락할 우려가 있다는 거. 제가 봤을 때는요 이제 1억이라는 돈이 잘 계산해 보면 한 7년 정도 가면은요 5천만 원의 가치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불과 2001년대는 10억만 있었으면 큰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30억이 있어도 옛날 부자가 10억보다 못한 거죠.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다. 저는 이 인건비를 올린 건 잘못했다가 아니라 시장에 조절을 좀 하면서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돈 있으신 분들 은행에다가 박아놓지 마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기회를 좀 보고 오를 지역을 좀 선택하는 거죠. 맨날 뭐 투자할 게 있다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한 푼 오르는 게 아니라 내릴 때만 꼭 고르는 분 있으세요. 그래서 오를 지역을 선택하는 좀 지혜가 꼭 필요하다. 앞으로 여러분 이제 부동산 가격 막 내리죠. 전세값도 지금 내리고 있죠. 계속 전세값 내릴까요? 이제 전세값 오릅니다. 왜 오르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큰 게 제3기 신도시죠. 무주택자. 주택 하나 있는데 새 집으로 가려고 했던 분들 3기 신도시 위치가 1기보다 2기보다 좋은 거예요. 이거 기다립니다. 이거 바로 나올까요? 뭐 2022년부터 뭐 분양한 이거 입주하려면 앞으로 10년 남았어. 10년. 앞으로 10년 동안 무주택자와 주택을 좀 갈아타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떠돌이가 되는 거예요. 전세, 월세 살아야 되겠죠. 기다려야 되니까. 결국은 3기 신도시가 임대료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동산 규제, 요거 규제, 대출 규제, 가격 떨어지죠.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진다고 뻔히 아니까 집 없는 사람이 그래 지금 떨어질 거니까 나 살 거야. 천만에 떨어지니까 무서워서 안 사는 거죠. 이제는 그러면은 결국 전세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전세값 오르겠죠. 그러면 또 다시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2004년, 5년, 그 다음에 2013년, 14년 것처럼 이제 또 갭 투자가 나오는 거예요. 전세 끼고 사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양도세 무섭다고요? 종부세 무섭다고요? 돈을 1억만 벌어보세요. 양도세 5천만 원 내고도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심리, 지금은 요 기회가 오는 타이밍을 보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걸 눈치 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 보지 말고 그냥 요 사이에라도 싼 거가 나오면 잡아라. 그리고 내 거 갖고 있는 거 좋은 위치, 전문가 이거 좀 상의하셔가지고요. 이거 앞으로 오를까요? 내릴까요? 물어보고 그냥 조정받는 지역이라면 팔지 마세요. 그냥 갖고 가세요. 툭 폭락할 때 같은 데는 무조건 팔아서 조정받을 지역으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그거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찾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서울이 문제죠. 서울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도시 재생 사업 한다고 요즘 굉장히 난리시죠. 도시 재생 사업 한다는 거죠. 도시 재생 사업 하면은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나?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벽에다가 이렇게 벽화 이렇게 페인트 칠해가지고 뭐 창신동도 200억 투자했다는데 200억 투자했는데 아무도 만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재생 사업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전면 재개발 재건축을 무려 700개 지금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을 해제한 게 700곳 정도 곳이거든요. 이러면 서울에 공급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양질의 주택을 살아야 될 국민의
어떻게 권리가 지금 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막고 있어요, 서울시가. 그러니까 당분간 주택 공급이 또 없겠죠. 그러면 전세를 또 올라가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시장이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급량이 없는 지역은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규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봤을 때는요, 전셋값이 막 오를 때쯤, 그럴 때쯤 되면은 또 다시 부동산 규제가 풀리게 될 거고, 그러면 부동산 투자의 기회가 올 거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을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것보다 내가 내 집 마련을 만들어낼 수 있을 때 만들어 놓고 투기한다고 욕해도 되는데, 내가 없는 상황에서 투기한다고 해가지고 나만 10년, 저처럼 나이 50대 돼보세요. 그러면 남들은 그냥 잘 살고 있는데 나만 없고, 나는 열심히 저축하고 살았는데 저축만 했어요. 근데 화폐 가치가 없어요. 너무 나만 슬프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너무 눈치만 보지 말고 내 집 마련, 그냥 투자를 막 하자라는 게 아니고 내 집 마련 정도는 하실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내 집만 하다 보면요, 부동산 세계도 좀 이해하시면서 그 다음에 다음도 제2, 제3의 투자도 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요즘 부동산 때문에 고민 많으신 분들, 팔까 말까 하신 분들 있죠? 옛날 생각하고 팔지 마시고 이제는 오히려 싼 물건이 나올 때 잡을 걸 생각하시고, 부동산 투자는 서두르는 게 아니에요. 파는 것도 서둘러도 안 되고 사는 것도 서둘러면 안 됩니다. 한 1, 2년, 2, 3년 넉넉한 마음으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